네, 연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가 10년 만에 장중 한때 800선을 기록했습니다. 당분간 코스닥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도 거품 논란이 있는 바이오주의 급락도 우려됩니다. 네, 이 시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24일 금요일 코스닥이 장중 800선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 이후에 꼭 10년 만에 800선을 회복한 건데 코스닥의 강세 요인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2007년 딱 이맘때였을 겁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정리식 펀드 열풍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때 네. 우리가 800이라는 코스닥 800이라는 숫자를 보고 10년 만에 다시 이 장중에 물론 종가로는 800을 못 채웠지만 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가가 오를 때 크게 세 가지가 좋으면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수급, 재료, 실적이라고 하는데 현재 코스닥은 이 세 가지가 참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급으로 일단 보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큰 손이라고 하죠. 예. 큰 손들이 왜 이렇게 코스닥을 사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입니다. 예. 조금 이따 다시 또 논의를 하겠지만은 뭐 국민연금이 투자 비중을 확대한다라든가 앞으로는 이 벤처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밀어주겠다라는 것도 이제 재료로 작용하고 있고 예. 마지막이 실적인데 현재의 실적은 좋지는 않지만 내년, 내후년에 실적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삼박자 때문에 코스닥이 오르고 있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예. 삼박자가 잘 맞았다라고 네.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이익 증가율 전망치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지금 뭐 있을까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이제 내년, 내후년 거의 다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 26%의 네. 이익 증가율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2019년에는 또 그 여기서부터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고 있는데 참고로 코스피 같은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은 거의 10%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이익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타업종으로의 상승세 확산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과 좀 화해 무드가 좀 짙어지면서 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화장품 쪽에 좀 반등세 관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랠리를 끌어온 건 바이오주였는데 예. 이젠 쉬어야 돼요. 근데 그 바톤을 누군가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순환매라고 하죠. 예. 제2의 주도주가 또 나와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사드 관련 경제보복이 약해지면서 뭐 엔터주라든가 화장품주가 끌고 갈 수 있겠다라는 예측들은 나오고는 있지만 예. 저는 약간 아직은 좀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엔터주가 실은 잘 코스닥의 상승을 보면 먼저 한번 이 힘차게 달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그 바톤을 바이오한테 줬기 때문에 이 와중에 이 바이오 거를 다시 엔터가 받는다. 약간은 저는 힘든 대목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어찌 됐건 누가 됐건 바이오의 그 열풍을 받아야 예. 코스닥이 버티지 자칫 여기에서 제2의 바이오주가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은 힘들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네, 일단 이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한다면 산타랠리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예. 게요. 산타랠리까지 가려면 우선 확인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 12월 둘째 주에 미국의 FOMC에서 과연 이 금리 인상, 물론 금리 인상 한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기자 관련한 코멘트, 과연 2018년 한 해를 빠른 강력한 긴축으로 할 것이냐, 점진적 금리 인상으로 할 것이냐, 요 정책적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이게 과연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잠깐 멈출지가 정해진다고 보여집니다. 예. 변수가 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이거 자체를 이제 거품으로 약간 경계하는 시각도 좀 있는데 코스닥 지수가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면서 좀 이에 따른 높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 계속 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스닥 자체가 변동성입니다. 이제 워낙 그 변동성이라는 게 오를 때는 확 올랐다가 떨어지면 한순간에 확 떨어지고라는 것인데 예.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너무 빠른 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하락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할 타이밍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코스닥만 좀 보면 9월 초부터 지금까지 시장이 거의 한 28% 올랐거든요. 우리가 두 달 만에 종목이 28% 올라도 이게 엄청 많이 오른 건데 예. 시장이 28% 올랐고 그 안에 뭐 일부 바이오주는 5배, 6배, 10배짜리도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현 상황까지로 보면 일단은 단기 과열이라고 보는 것이 적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런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특히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꾸준히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PER, 그러니까 현재 순익 대비
이 주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네. 근데 몇몇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PER, 이 퍼가 4,000배, 5,000배, 아. 7,000배짜리도 지금 있거든요. 예. 예. 굵직한 종목 중에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현재 순익을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려면 7,0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이 퍼라는 게 내년에 그 순익이 10배로 뛰면 그게 700년으로 줄어들고 100배로 뛰면 70배로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현재로 놓고 봐서 4,000배, 5,000배, 7,000배라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버블 단계에 왔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요.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그동안에 끌어올린 것은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 메이저였는데 예. 지금 이 물량을 받는 게 약간 개인 투자자들인 것 같은 모습들이 보여서 예. 일단은 투자 주의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다면 투자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향후에 코스닥보다는 좀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대형주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게 좀 유리하다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근데 그것도 좀 섣부른 게요. 지금 예. 패턴을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른 다음에 그 세력이 이제 코스닥으로 왔거든요. 예. 네. 코스닥이 주춤한다고 해서 다시 코스피로 간다기보다 저는 일단 12월 한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관망세로 일단 못 들어가셨다면 예. 안에 들어가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이다 이런 걸 전략이 있겠지만 여기서 야 코스닥은 버블이니까 다시 이 돈들이 코스피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먼저 코스피 가는 것보다는 예. 일단은 이번 한 주라도 이 다음 주 한 주라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은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일단 정부가 연말까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이제 굉장히 걱정이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앞서 제가 수급 재료 실적을 얘기했었을 때 그 정부의 정책적 기대감이 재료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 중에 핵심이 이 시장에서 9월 초부터 국민연금이 이제 코스닥 비중 확대한다라는 그거부터 이제 빠르게 수급들이 치고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기금운용본부장도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외국인을 모셔오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번 주에 그렇죠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국민연금에서 아직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확정한 바 없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기대만으로는 좀 힘든다라는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예. 당국에도 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개인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이 코스닥 늘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빠르게 좀 확정을 줘줘야 괜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코스피도 한번 살펴보죠. 일단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서 3천선 넘어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여기 핵심은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 반도체의 힘이었었는데 예. 과연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내년 한 해, 후년까지 2년은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부정론자들이 나오는 이미 정점을 찍었다라는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반도체 경기를 확인하는 것이 뭐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흐름까지 짚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